안녕하세요. 희범입니다. 여러분은 타인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인가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인가요? 요즘은 말을 들어주는 사람보다 말을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죠.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발언권이 많아서 그런지 요즘은 두 사람이 모여도 자기 얘기를 더 많이 하려고 마치 경쟁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대화가 아니라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을 많이 보게 됩니다. 누군가가 여행 간 얘기를 하려고 말을 꺼내면 그 사람이 얘기가 끝나기도 전에 그 사람이 얘기하는 부분에는 관심도 없고 자기가 여행 간 부분을 꺼내어서 그 얘기를 10분, 20분씩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어디에서 그 사람은 또 말을 끊어야 될지도 몰라가지고 계속 하고 있을 때 같이 있으면 참 난감할 때가 많거든요. 요즘은 남의 얘기도 끝까지 들어보지 않고 주로 중간에서 뚝 잘라가지고 자기가 들어와서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에 마치 주도자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만약에 세 사람이 대화를 하면 본인은 3분의 1씩만 대화를 해야 돼요. 두 사람이 대화를 하면 2분의 1씩 대화를 하고요. 또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칫 경솔하기 쉬워서 남의 말은 또 잘 안 듣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는 말을 많이 하면서 남의 말은 잘 안 듣고 또 다른 사람이 말하면은 면박을 주거나 핀잔을 주는 사람이 또 많고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말이 길어서 다른 사람이 지루할지 그런 건 생각도 하지 않고 자기 말만 속사포처럼 늘어놓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과연 좋아할까요? 타인들에게 주목받고 싶고 자신의 중요감에 치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주로 많아요. 요즘은 주로 자기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병이 나는 사람이 많죠. 지금 시대는 서로 자기 말만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화가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고질병으로 되어서 또 우울이나 불안감이 조성이 되고 나 혼자 스트레스 받으면서 정신병원에 전전긍긍하는 사람들도 있죠. 심리 상담소도 가보고요. 지금은 내가 말을 하려고 하면 돈이 드는 시대가 됐어요.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돈을 주고 여러분들 말을 하러 의사한테 가게 되죠. 자신의 말을 들어달라고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의사에게 가는 시대가 지금은 되었어요. 사회적으로 불평불만이 많고 갑질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도 내 속에 있는 말을 다 뱉어내지 못해서 그렇겠죠. 그래서 나보다 약한 사람 어디 가서 서비스 받을 때 제대로 못 받으면 화가 나고 짜증나서 불평불만을 늘어놓게 되죠. 운전하면서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사업에 성공하려면 상대방의 이야기에 주의를 집중하고, 카네기 인간관계론에서도 보면 그런 말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태도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활동의 연장선상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누구 얘기를 집중해서 말하는 사람이 말하고 싶은 것을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들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경청자의 태도라고 합니다. 절에 오시는 분들 중에도 불평불만을 가득 안고 두 어깨가 무겁게 절문을 두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누군가와 시비가 붙으면 폭발할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절에 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는 자기 얘기를 할 수 있게 먼저 분위기를 조성해 줘요. 그래서 요즘 근황은 어떤지, 자기 마음은 어떤지 제가 이제 살살 달래서 얘기를 시켜보면 자기 얘기를 조곤조곤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저런 얘기도 나오고 또 가족들 얘기도 나오고 이러면 거의 1시간, 2시간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그 사람 얼굴이 많이 편안해지는 걸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실컷 얘기하고는 돌아서 갈 때는 스님한테 얘기하고 가서 어깨에 진 짐을 다 내려놓고 가는 것 같아요. 해결된 거는 하나도 없는데 얘기한 것 자체로도 마음이 굉장히 가볍고 홀가분하네요 하면서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보살님들이 그렇게 힘들어 하실 때 어떻게 보면 제가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 얘기를 끝까지 할 수 있게. 그리고 조금씩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잠깐씩 방향 전환만 해주면 보살님이 또 알아듣고 또 다른 얘기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렇게 해보라고 이제 기도를 주든지 그 사람 마음 씀씀이를 어떻게 쓸 건지를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들이 쌓여있는 불평, 불만과 짜증과 불안이 다른 가족들도 함께 그 파장을 같이 받고 있겠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가족을 대한다면 가족한테도 짜증과 불안을 여러분이 조성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집안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는 뻔한 얘기죠. 남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은 굉장한 인내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욕이 굉장히 힘들어요. 육바라밀 중에서. 인욕은 진실을 수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큰 기도에서만 인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실질 생활에서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을 수용하는 것도 인욕이거든요. 그것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기도도 잘 안 돼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그것 자체가 진실이니까요.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수용하고 인내해 줘야지 인욕이 늘어나거든요. 짜증나고 불안함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짜증나고 불안하다고 말을 하세요. 그리고 인정하고요. 수용하시고, 그리고 가족들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부탁하게 되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든지 자기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그걸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쪽으로 가족들하고 불협화음이 일어나죠. 자녀가 이야기할 때 진지하게 들어주고 중요한 일로 받아주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짜증나고 불안하면 거기에 더 신경질을 내죠. 그러면 자식은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그게 그냥 당하게 되죠. 그러면 자식도 또 아무 생각 없다가 짜증이 나겠죠. 그걸 보고 자라는 자녀는 그런 상황이 되면 엄마랑 똑같은 방법으로 짜증을 내고 원망하겠죠. 상습적으로 불평, 불만을 늘어놓는 애들이라도 어머니가 인내심을 가지고 동정적인 태도를 지니면서 유순하게 성질을 부리지 않고 걔를 끝까지 바라봐주면 애들도 점점 안정을 찾고 좋은 인성을 가지게 되겠죠. 여러분들을 경멸하고 싫어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말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때 쉴 새 없이 자기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그 사람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여러분들이 말을 하면 되고, 남이 말을 하거나 말거나 중단시키고 자기 말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경멸당하는 비결 중에 아주 지름길이 되겠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쓸모 있는 말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들이 말을 잘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경청자가 되어서 내가 들을 때는 어떤 말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생각 정리를 해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받고 싶다면 좋은 질문을 던져보세요. 여러분들이 좋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 훨씬 호감형으로 보이게 되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요즘 어른들을 왜 싫어할까요? 말을 많이 하니까 싫어하겠죠. 잔소리가 많고 쓸 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싫어하겠죠. 그래서 꼰대라는 소리도 많이 듣죠. 여러분들도 젊었을 때는 어른들의 잔소리가 싫었는데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면서 똑같이 옛날에 그 어른들과 똑같이 반복하고 있죠. 누구라도 자기 말을 제일 많이 하고 싶고 자기 아픔이 제일 큰 거는 맞죠. 내 손톱 밑에 가시는 수백 명을 굶어 죽게 만드는 흉년보다 더 중요하고 나의 대상포진은 아프리카의 지진보다도 더 심각하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한테 일어나는 일들이 제일 크게 다가오죠. 경청자가 되어서 침묵해 보세요.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고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지켜볼 수도 있고요.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인기 만점이고 많은 사람들한테 호감을 주는 사람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 보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